문제는 신의 손님입니다. 2024년 3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 상승한 시간금 1030원이다 해서 여기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꿰뚫어 보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이 2차 실기에서 여러 차례 나왔었단 말이에요. 소득 분배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공정 경쟁의 확보, 경기 활성화의 기여,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여섯 번째가 산업평화 유지예요. 우리가 외울 때 그래서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경기예산 두 문을 이용해서 많이 외웠던 것이고요. 흔히 2차 실기 나올 때는 5개가 주로 나왔었는데 또 모르니까 6개 넉넉하게 해두시고 가는 거죠. 82번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 맞는데요. 3번 틀렸어요.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특별한 근로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은요. 여성, 여자나 연소자예요. 고령자는요. 특별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83번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에요. 84번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1, 2, 3 모두 맞는데요. 4번이 틀렸어요. 근로권의 주체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연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법인이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85.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상식적인 사항인데요. 2번이요.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는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재해야죠. 누가 사람을 구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2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읽다 보면 상식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법률상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81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자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간에 3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3번이 딱 답이 나오고요. 87번 고용보험법령상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는 전하고 똑같아요.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꿰뚫어보기 참고해 보시죠. 꿰뚫어보기 참고해 보시면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1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10일 휴가를 주어한다. 10일이 바뀌었죠? 20일로요.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급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아니고 120일로 연장됐어요.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90을 120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아니 1회가 아니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쳐놓으시면 되겠네요. 88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의 정의. 준고령자는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인 사람이 바로 준고령자이고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준고령자는 5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고령자는 55세 이상 이렇게 보시고요. 85번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사의 청구는 둘로 갈라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심사 청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이런 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는 것이에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한마디로 돈 받는 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는요. 직업안정기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의 청구가 다르다는 거.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 급여에 대한 것은 직업안정기간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1번 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상의 청구를 본다. 이거 맞는 것이고요. 2번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간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는데, 직업안정기간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 하는 것은 돈에 관계되는, 급여에 관계되는 거를 하는 거고 자격 취득 상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이렇게 틀렸죠. 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되면 3번 4번도 읽어보시면 맞는 거구나 보시면 되겠어요. 90번 직업안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외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 틀렸어요. 우리가 무신유 등이라고 했었어요. 무료는 신고하고 유료는 등록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노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져서 쉽게 답을 낼 수 있죠. 2번, 3번, 4번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래요. 고용정책 기본법상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근로의 권리, 2번의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존중, 3번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통제. 벌써 이게 틀렸죠.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대해 자율성을 부과해야 돼요. 즉 사업주의 여기다 쓸까요?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한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벌써 이렇게 통제한다 이런 기본 표현이 벌써 답이 딱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9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맞겠죠? 2번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같이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것이에요. 3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또 달리 시험 문제 나오면 분기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1년에 1회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1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많은 내용이겠네요. 93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에요. 1번을 보시면 결혼 중개업 하는 사람한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별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요. 숙박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흥주점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유흥업소 직원으로 채용시켜 버릴 수 있잖아요. 직업 소개해준다고.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안 되고요. 4번에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하는 사람 4번이 답이겠네요. 94번 고용보험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급자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초 이력을 한다. 맞는 것이에요. 여기 평균 임금이나 통상 임금이 나오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평균인지 통상인지. 평균 임금을 기초 이력으로 한다. 2번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에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 임금을 기초 이력으로 한다. 맞는 내용인데 다만 이 사람이 일용 근로자였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마지막 사업 이직 당시에 일용 근로자인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까다로운 걸 잘 봐주시고요. 3번에 기초 이력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징수법에 따른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기초 이력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4번에 산정된 기초 이력이 그 수급 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할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초 이력을 기초 이력으로 한다. 이렇게 보호를 해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리고 나머지 1, 3, 4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95번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1수는 이렇게 제가 이 표를 먼저 갖다 놨는데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있어. 구직급여 며칠을 보장받을 수 있냐라는 것인데 피보험기간 한마디로 쉽게 근무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똑같이 120일에 여기까지는요. 외우는 방법은 기간을 먼저 나누세요. 1년 미만 나누고 1에서 3년, 3년에서 5년, 그래서 5년에서 10년 미만,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5개로 갈라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직의 현재 연령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같이 구분해 준다는 얘기죠. 장애인은 나이가 50세 이상이 아니어도 50세 이상의 연령을 보는 것이에요. 이때 1년 미만은 똑같이 120일인데 중요한 거는 이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60일이 뛰죠. 180 뛰고 그 다음에 평상적으로 30일씩 210, 240, 270 50세 미만인 경우는 30일씩 150, 180, 210, 240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보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4년간 근무했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해당되겠죠. 3년에서 5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장애인이니까 여기에 딱 해당되겠네요. 211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90번.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좋고요. 2번도 좋고요. 3번 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3번이 틀린 내용이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1, 2, 4번은 잘 읽어봐 두시는데 1번 볼까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2번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정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4번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히 이 지문 4번에 있는 내용이 좀 나름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 봐서 주셔야 돼요. 여하튼 3번이 명시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97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정책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정책심의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는 1번 틀렸네요. 맞는 줄 알았더니 깜빡 속을 뻔했는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것이죠. 1번 틀렸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읽어보시는데 4번 보세요. 고용정책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들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해요.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다가요. 위원장 1명에다가 그리고 위원이 몇 명이냐. 20명 이내예요. 그래서 구분해 두셔야죠. 정책심의에는 30명 이내. 그리고 전문위원회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인원수를 줄여야 되겠죠? 20명 이내를 둘 수 있다. 일단 1번이 틀렸어요. 98번.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아요. 그런데 4번이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통상 임금의 100분의 70을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노동위원회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그래서 4번이 틀렸다. 99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채용 절차 공정화요.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 자료가 아니라요. 기초심사 자료예요. 기초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인력을 쓰려는 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되고요. 2번 내용 맞는 거고요. 3번에 채용 서류라는 것은 기초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이 심층 심사 자료라는 것은 작품집, 연구 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입증자료가 아니라 기초심사 자료라고 했어요. 100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거 4번이 틀렸어요.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 근로를 위해서 파견 사업주니까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는 사람은 사용 사업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이 틀린 내용이다.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